안녕하세요. 제주한라대학교 기린 교수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취업 준비와 뉴스 보기에 상관관계가 있나 거기에 대해서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제주기린 채널에서는 고민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부, 취업, 진학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으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그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의 고민을 소개하고 저의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취업 준비와 뉴스 보기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수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떤 뉴스들을 좀 제공하고 요즘 돌아가는 세상의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면 뉴스 안 보는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뉴스를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뉴스를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보고 싶은 뉴스는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뉴스는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적어도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중요한 일들에 대한 뉴스는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바는 요즘 네이버 같은 포털에 보시면 뉴스 보기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경제 분야, 건강, 과학, 기술, 정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패턴이라는 걸 좀 발견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지금 현재 상황을 미래에 연결해서 미래엔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여러분들만의 어떤 예측이나 생각 같은 것도 그 패턴 안에서 가능해지겠죠. 뉴스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태어나서 이 얘기를 처음 하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당연히 봐야 한다고 여러분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도 이미 담임선생님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초등학교 때 반드시 학생들이 신문을 구독하도록 학교에서 장려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학교에 이 어린이용 신문이 도착을 하고요. 그럼 이 한 부씩 받아서 이 신문도 공부하고 신문 안에 있는 이 한자 같은 것도 공부하게 하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이 뉴스라는 거는 반드시 읽어야 한다고 들으셨을 텐데 안 읽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지루하다. 너무너무너무 뉴스가 좋은데 바빠서 못 읽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지루해서 안 읽는 거예요. 지루해서 안 읽는 분들은요. 습관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자기가 좋아하는 뉴스, 자기가 좋아하는 흥미를 느끼는 주제에 대해서만 일단 읽기를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연애, 아니면 스포츠 이런 분야는 사실 관심 없는 분들이 세상에 별로 없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면이나 스포츠 관련 기사만 일단은 읽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꾸준히 읽는 어떤 훈련이 좀 되기 시작하시면 뉴스 읽는 게 즐거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 즐거운 마음을 계속 오랫동안 지속하고 싶다라는 스스로의 어떤 욕구가 생기면서 흥미가 없었던 주제에 대해서도 슬슬 맛보기를 시작해 봐도 좋은 그런 시점이 오는 겁니다. 연예 기사, 스포츠 기사는 지금도 보고 있는데요, 교수님? 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맞아요. 좋은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이제 다른 영역도 좀 시작해 보실 때가 된 겁니다. 다른 영역은 너무 재미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덮어버리지 마시고요. 한 번만 노력해 보세요. 처음부터 정치면, 경제면 다 모든 기사를 다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한 어떤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기사 제목 리스트만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기사 제목을 그냥 쭉 훑어만 보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떤 기사는 이건 내가 좀 그래도 한번 눌러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 눌러보는 거예요. 눌러보고선 읽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 내가 괜히 눌렀다 싶은 마음이 들면 다시 그냥 뒤로 버튼 누르고 다른 기사를 한번 쭉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눌렀다고 해서 반드시 꼭 다 읽어봐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눌러봤는데 의외로 되게 재밌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뭔가를 하나 배우고 그리고 나면 그 다음번에 비슷한 다른 기사가 나오면 또 눌러보기가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뉴스를 읽기 시작해서 아는 것이 차곡차곡 이 지식이 내 머릿속에 쌓이다 보면 더 많은 것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학습도 여러분 일종의 시스템인 겁니다. 일단 자신이 재미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주제부터 시작을 해서 새로운 주제를 접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정치나 경제 같은 분야가 너무 재미없어서 읽기 싫다라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사들을 먼저 읽기 시작하다가 다른 기사들도 한번 좀 읽어볼까? 라는 약간의 어떤 순간적인 그런 생각이 번뜩 난다면
일단 다른 섹션에 그런 기사들도 쭉 한번 리스트를 보시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한두 개씩 열어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그 주제에 대한 내용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고 이 기사를 읽으면서 뭔가 많이 생각도 하게 되고 더 관련된 내용도 좀 구글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내용이 쌓이다 보면 그 주제의 다른 내용들도 기사를 앞으로는 계속 읽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스스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뉴스 읽기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비극적인 사건, 슬픈 사건 이런 것들이 저의 에너지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제가 키우고 있는데 너무너무 진짜 소중하거든요. 근데 이 신문 기사를 보다 보면 아동 학대 너무너무 참 정말 처참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일들이 뉴스에 정말 아주 적나라하게 표시가 기사가 나오거든요. 도저히 못 읽겠어요. 그런 기사를 하나 읽고 나면 제 하루가 굉장히 너무나 우울하고 제 마음 자체가 너무나 슬퍼져요. 나쁜 소식들을 모두 다 무시하는 거는 좋은 태도가 아니지만 너무 비극적인 사건, 너무 슬픈 사건들은 나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자제하시는 편이 좋은 것 같고요. 만일에 내가 이 슬픈 소식이나 나쁜 소식들에 대해서도 좀 접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어서 기사를 읽고 거기에 대해서 좀 나의 에너지에 영향이 미쳐졌다라고 하면 너무 깊숙이 빠지지 않으려고 스스로 단련을 시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과학, 기술 또는 경제 분야에 좀 나의 에너지, 나의 생각에 희망을 주는 그런 기사들에 좀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우리가 신문 기사를 읽어서 여기서 어떤 내용을 열심히 학습을 해서 뭔가 정해진 퀴즈 문제를 푼다거나 시험 문제를 풀어서 지금 뭔가 라이센스를 따야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정보들을 습득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서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이 뉴스를 읽는 것도 지금 하나의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하는 건데 여기서 내가 너무 이 나쁜 감정에 빠져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희망을 주는 기사 위주로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과학이나 의료와 관련된 기사는 사실 좀 과장된 성공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정말 당장 내일 모레 무슨 상품이나 약이나 의약품으로 이게 나와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바꿔줄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공 사례, 좀 과장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찌 됐건 그렇게 연구가 수행이 되고 그런 결과들이 기사에 발표가 된다는 건 요즘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자들이 사람들이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런 건을 이 과학에서 어떤 논문이 나왔다고 해서 그냥 기사에 실어주지 않아요. 충분히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 기사를 접했을 때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볼 만한 토픽의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분야의 기사를 읽으면 아, 요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요즘의 연구 트렌드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구나.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산업의 구조가 발전되어 나가겠구나. 이런 요즘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좋은 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뉴스의 또 좋은 점은요. 흥미로운 것들을 배우다 보면 나의 에너지들이 막 증가합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그 희열감이 되게 큰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인지 제 스스로 몰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뉴스들을 보면서 이걸 읽지 않으면 도저히 막 참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뉴스 보는 게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긍정적인 기분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스스로의 만족감이나 스스로의 흥미를 채운다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여기 계시는 학생분들 취업이나 아니면 어떤 진학 이런 데서 앞으로 면접들을 많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최근의 트렌드를 이야기하고 최근 돌아가는 어떤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서로 들어보고 하는 그런 기회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이 면접은 굉장히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걸 성공적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취업에 성공이 되거나 아니면 좋은 대학원이나 대학교 이런 곳에 이제 진학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건데 그때 이런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심사관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냥 알고 있느냐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이 없는 것은 둘째치고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그러면 그 면접장에서의 그 분위기가 얼마나 어색해지겠습니까?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회계와 관련된 그 당시 어떤 일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최근에 어떤 뭐 중요한 일들로는 회계 부정 사건들이 몇 건이 연달아 좀 터졌어요. 굉장히 큰 금액을 회사에 이 재무를 관리하는 이 회계팀의 팀장이 횡령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회사가 한번 발칵 뒤집어졌고 수많은 어떤 관련되신 분들이 막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 전체 어떤 이 증시와 뭐 산업 모든 면에서 막 출렁할 정도로 정말 큰 한 일이 있었는데 회계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라고 알고 있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알고 있는 학생들도 그냥 그런 건에 대해서 대충의 이야기만 알고 있지 어떤 속속들이 이게 그래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고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이걸 나쁘게 행동을 했던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구조적인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깊은 생각들을 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았던 거죠. 항상 그런 어떤 관심을 여러 곳에 두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신문기사에 뜨면 굉장히 자세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러 가거나 아니면 관련된 전문가랑 대화를 한다거나 직장에 가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뉴스 읽는 습관을 기르시고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지는 분야들에 대해서는 더 깊이 알고 있어야 하고 스스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공부하고 있는 분야 아니면 일하고 있는 분야와 관련된 분야들에 대해서는 신문에서 어떤 기사가 나오면 기사에 있는 내용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이면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사실과 이게 같은 내용이 기사에 실려 있는 건지 아니면 기사가 좀 과장되거나 어떤 한 일부 부분만을 부각시켜서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재 위주의 그런 흥미 위주의 기사로 작성이 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좋은 훈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는 것이 많을수록 다른 것도 더 잘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도 뭔가 수학 같은 걸 공부한다고 했을 때도 여러분 처음부터 그냥 2차 함수 같은 것들을 그냥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겠죠. 근데 인수분해도 가르쳐주고 뭐 방정식도 해보고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런 것도 해보고 하면서 이 어떤 여러 가지 기초 수준의 수학들을 많이 학습을 하다 보면 2차 함수 단원 넘어가면 2차 함수는 그냥 앞에서 배웠던 것에 약간의 플러스적인 면이 조금만 있는 연장선상 정도의 기분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챕터예요. 아는 것이 많을수록 다른 것도 금방 더 잘 배우게 되고 내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배움이 깊고 넓을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성적이 오르거나 시험을 잘 보거나 돈을 뭐 잘 벌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업무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 존중을 받고 내가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내 자신감이 상승해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에너지가 넘쳐나서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별거 없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만족하려면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 자신감이 생겨야겠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노력하셔서 내가 만족할 정도의 레벨의 사람이 된다면 자존감도 세우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어떤 우울증에 빠져 있다거나 아니면 의욕이 잘 생기지 않는 사람일 때 이런 것들도 다 해소가 되는 궁극의 그런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존감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우울증에서 빠져나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힘을 내고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어떤 약을 먹어서 해결이 될 것도 아니고요. 내가 어떤 한 사람에게 의존을 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를 그냥 보면서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 들으신 것들을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을 해보시면서 어떤 뉴스를 볼지 그리고 어떤 습관을 형성할지 어떤 시스템을 만들지 그래서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히 앉아서 고민해 보시고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은 자연스럽게 그냥 이루어져 있는 스스로를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힘내시고요. 스스로 습관을 형성을 해서 그 습관을 그냥 매일매일 꾸준하게 해나가는 사람한테는 어떠한 천재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비결은 없고요. 매일매일 열심히 사시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드리는 이 팁들을 좀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원하는, 이루고자 하는 그런 바들을 이루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